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연말이어서 네. 분주했죠? 오늘이 벌써 1월 10일이에요. 네, 연말에는 다들 바빠가지고 일정이 책 읽는 거를 약간 소홀히 했다면 연초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책 이야기로 좀 재밌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북벤저스가 출동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북벤저스 만나는 맛에 이 시간이 네. 더 기다려진다는 그러니까 분들도 말이죠. 많으세요. 자,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와, 북벤저스가 오니까 여기 분위기가 확 살아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네, 들어서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 나누는 것 같아요. 아, 허이 그러니까요. 북벤. 예. 아니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나이를 거꾸로 드시나? 어떻게 된 네. 겁니까? 아, 연말에 좀 요즘 말솜씨가 늘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한 주 안 보니까 그게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요. 정말요? 예. 네. 네, 아, 새해 덕담을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그럼요. 저도 두 분 너무 보고 싶었고요. 네. 또 이렇게 윤성은 북배님과 네. 또 이가희 북배님 네. 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저희는 보고 싶지 않았고요. 예. 자, 이번 주 신간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이번 주에는 총 13권의 신간이 왔는데요. 네. 네, 어떤 책이 있을까요? 야, 와. 짭짤한 책들이 많습니다. 고비를 찾아서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게 그래도 오늘은 좋았다. 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네, 총 13권을 네. 준비하셨는데요. 네. 예. 이창용 북마스터께서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이사를 몇 번 정도 하세요, 요즘에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고요. 이야. 네, 한 두세 번 정도? 그럼 되게 이제 안정적인 심리를 갖고 계시겠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셨어요? 예, 저도 이사를 한 4번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음. 근데 요즘에 제가 만약 집을 구하게 된다면 이사를 자주 다니는 건 피할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뭐 분명히 자가를 구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렇죠. 월세나 전세를 구해야 될 텐데 이사가 나의 숙명 같은 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고민인데 이제 부모님을 품을 떠나 나와서는 사실 되게 자주 혼자 뭐 원룸이나 막 이렇게 옮겨 다녔거든요. 아,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가장 큰 요즘 고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한번 큰 이주를 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문명의 전환 정도로 큰 이주였던 것 같아요. 시골살이, 서울살이. 집은 많이 이주를 안 했지만 그래도 환경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한 두어 번 거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는 집 사기도 사실 쉽지 않고 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주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집에 대한 생각이 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바로 예, 여기다 이 책이죠. 여기다 세워볼까요? 그래서 예. 집은 그리움이다. 아, 집은 그리움이다. 예. 인문학자 한옥 건축가의 살고 싶은 집 이야기 네. 이런 얘기가 든 거죠. 최효찬 작가의 집은 그리움이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창용 북마스터께서 추천해 주셨고요. 네. 윤성우 북ben께서는 어떤 책인가요? 네, 이렇게 표지도 너무 예쁜 파란색의 고비를 찾아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디온 레너드라는 선수는 울트라 마라톤 선수예요. 이게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게 42.195km를 넘는 거리를 뛰는 선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24시간이 되기도 하고 막 6일 뭐 이런 식으로 장기간 이렇게 경주를 하는 그런 선수를 얘기하는데 고비 사막을 넘을 때 유기견 한 마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먹을 것을 줬더니 같이 완주를 한 거죠. 예. 아니 사막에 강아지가 있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네, 너무 놀랍죠, 사실. 네. 125km. 마라톤으로 뛰는 네, 사막을 네. 뛰는 거예요? 사막 오. 마라톤이 있어요. 네. 전 세계 4대 마라톤이 있는데 뭐 사하라 마라톤도 있고 고비 마라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언젠가 저의 목표예요. 아, 정말요? 네, 마라톤을 마라톤을 완주하는 게. 하시는군요. 네. 그 괴로운 과정에 네, 같이 동반자가 해준. 생긴 거라는 그래서 거잖아요. 고비 사막에서 만나서 이제 고비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이걸 영화 같은 이야기라서 네, 이제 영화화하기로 할리우드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이가희 북벤 추천작 볼까요? 네, 저는 저 표지가 너무 멋있는 책인데요. 네. 코난 도일, 셜록은 코난 도일. 셜록. 네. 셜록은 셜록? 네. 제목이 너무 독특해요. 네.
그 셜록을 쓴 이제 코난 도일 작가에 대한 평전이고요. 본인이 쓴 자서전은 아니고 이 전기 작가가 쓴 건데 1943년에 나왔다고 해요. 오래됐네요. 네, 근데 이 코난 도일 인물이 실제로도 굉장히 영웅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주고 약간 마초적인 면도 있고 그런 인물인데 이 평전에서는 이 코난 도일을 좀 인간적인 그런 면모, 좀 뒤끝이 있는 면모 이런 것들을 또 그대로 드러내서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가족들이나 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분개했다고 해요. 우리 그 아버지를 이렇게 묘사하다니. 네. 그런데 정말 소설만큼, 셜록 소설만큼이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으로 네, 계속 사랑받아왔던 책이라서 네, 지금 이번에 한국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코난 도일이 제가 알기로는 심령학에도 많이 심취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난 도일하면 네. 굉장히 냉철한 어떤 그렇죠. 논리학자 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심령의 세계에 몰두해 있다는 것도 흥미롭죠. 네. 자, 이어서 허이북벤. 예, 저는 바로 이 앞에 갖다 놨습니다. 옥상에서 이 책이에요. 만나요. 예, 옥상에서 만나요. 네. 네. 오, 재미난데요. 작업남. 아, 작업남이라뇨. 아니, 왜 옥상에서 만납니까? 남자들은 네, 남자들은 옥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무서운 뭐 한번 거잖아요.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네. 이게 너 남자들한테는 옥상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말죽거리 잔혹사 보시면 그렇죠. 저만 약간 나오잖아요. 다른 세계에.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 책을 펼쳐서 목차를 보시면 익숙한 이름이 나타날 겁니다. 허이겠군요. 아,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이게 제가 해설을 썼거든요. 네. 근데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제가 해설을 썼다기보다는 이 책이 정말 많은 분들께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정세랑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이고요. 제가 이 책을 소소한 것들의 커다란 울림이라는 그 제목으로 해설을 썼거든요. 그만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들이 가진 위대함을 또 역설하고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것과도 관련이 되나요? 소확행과는 좀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이건 좀 하찮은 거야. 뭐 예를 들면 이건 젠더적인 문제니까 우선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더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좀 뒤로 미뤄왔던 것들을 이걸 전면화시키고 있는 작품집이거든요. 또 이 소설이 굉장히 환상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귀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반쯤 잘렸는데 거기에서 과자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이 귀에 자라는 쿠키를 뜯어먹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잔혹사 같기도 하고. 잔혹하다기보단 여자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귀 정도는 내줄 수 있다. 네. 작가가 라는 어떤 거죠. 의미로 썼는지 정말 그렇죠.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싶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리고 예. 뭐 정세랑 작가는 또 요즘에 이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많이 회자되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강력하게 가져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네 분이 신간 추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 드린 신간은요, 추첨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보내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관심 있는 책들 원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촌에서 가장 유명한 서점이라고 알고 있어요. 약속점 부근에서 좀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신촌 전철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 동구에 간판이 보여요. 이런 책장이 저희 아버님께서 만드신 책장인데 그 젊으셨을 때 위에서 뚝딱뚝딱 목공일 하시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좀 뭐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대로 좀 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할머니와 아버님께서 1957년에 헌책방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6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대째이고 제가 열심히 뭐 책임감, 소명의식 뭐 그런 거 가지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책 가까이 하시고 또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손에 지문이 없으셨어요.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서점에서 나와가지고 일을 하게 됐을 때 저한테 책을 한 권 권해주셨어요. 부자빠 가난한 아빠 그런 책이었어요. 돈이 남에게 자랑할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감추고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의 얘기도 많이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책은담이라는 책을 좀 봤는데 그 고전의 지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담고 이야기하는 책인데 저한테 되게 의미 있고 내용들이 뜻이 깊어서 저희 아이한테도 꼭 한번 이렇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100년 채워서 100년 서점이라는 얘기도 한번 듣고 싶고 사랑방 같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맞이해서 가족과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족과 같이 읽으면 좋을 책을 북벤저스님들께서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의 시민 북벤저스 만나셨습니다. 신촌지역 H문고 대표 박세진 대표였습니다. 올해로요 63년째 운영 중이라고 와.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많이들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들 가보셨을 것 같아요. 설마 63년 운영을 하셨는데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신촌 사거리의 공간적 지표입니다. 예. K문고가 광화문에 있는 것도 상징이 되는 것처럼 신촌에 대학가들이 많으니까 이 대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약속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H문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기억 속에 살아있는 책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H문고 대표님께 예. 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아르바이트를 신촌에서 해서 그 약속 장소를 H문고로 잡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막 책을 읽으면서 기다리다가 정작 책을 샀던 건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대부분 그랬을 테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좀 무슨 많이 아르바이트 읽었는데. 하셨어요? 아, 저는 그쪽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인기가 많았겠네요. 그 아, 카페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예. 저희 때는 사실 그 신촌에서 약속을 잡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 H문고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서점이 이제 약속을 잡기 정말 좋은 공간이었던 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 빨리 뭐 어디로 와 어떻게 그 그렇죠. 이제 장소 뭐 어디 핸드폰이 찾아가지고 없던 시절에는. 스마트폰으로 장소를 네.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공간이니까 맞아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도 되는 되는 거지. 예. 조금 기다리게 맞아요. 하더라도 덜 미안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공간이었죠. 그리고 대학 가니까 이렇게 좀 훈남들이 있으면 어느 대학 무슨 과인가 와. 이렇게 살펴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아니, 그때는 쪽지를 이렇게 줬다면서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면 이렇게 쓱 넣고 온다거나 받으셨나요, 혹시?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런 기억의 공간이 사실 사라질 뻔했다는 거예요. 신촌 주변에 이제 재개발 계획이 들어오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것이 허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며칠 만에 5,5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이 철거 계획을 철회하도록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신촌에 있는 H문고는 역사도 있지만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지켜낸 기억의 공간이다라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서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저 20대 그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사실 이제 경영적으로도 저걸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위치에 서점을 지키고 있는다는 건 여전히 책이 되게 빽빽하거든요. 요즘 서점들 가면 되게 여유 있게 배치하거나 맞아. 그러는데 아까도 보시면 이중 책장도 다 여전히 있고 책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요즘 책방처럼 소수의 큐레이션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얘기도 나왔었는데 좀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지키고 많은 책들이 있게 하려는 이제 그런 고민도 있으신 것 같고 제가 느끼는 이 박세진 대표님이 독서 모임들한테도 직접 그 사장방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게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간다면 이제 좀 보다가 이렇게 한 권씩 사서 나와서 그렇죠. 네. 아,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돈이 없었어요. 지금은 시급이 너무 가능하죠. 낮았다고요. 아니,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았어요. 100년 책방. 맞아요. 맞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네. 100년 책방. 책방이라는 그 뉘앙스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업을 잇는 경우가 일본에는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는 전문직은 오히려 있어요. 아버지가 뭐 의사면은 그 자녀들도 의대에 가고 변호사면은 또 법대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그 사업을 하시는 건 의미 있는 사업을 하시는 거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100년 책방을 목표로 일을 하신다는 게 너무나 인상적이네요. 네. 추천해주신 책 얘기부터 할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책은담. 북마스터님께서 먼저 네. 두 권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왜 우리 아빠는 부자가 아니었을까, 가난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나는 과연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자 아빠 소리를 듣까, 가난한 아빠 소리를 들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도니까 새로운 밀레니엄이 열리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융자본주의라든지 투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대학 잘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안정적으로 월급 잘 받아오고 저축하면 부자가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투자하고 관리하고 자산 관리를 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얘기했는데 저는 옛날에도 부자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고 우리 아빠도 나 또한 아이들에게도 부자 아빠가 아닌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요. 아, 뭐예요? 책 얘기나 하니까 왜 자기 여하튼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사회의 큰 변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2000년도에 아주 베스트셀러였는데 네. 20년이 되어가면서 다시 그 리바이즈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책은담이에요. 책은담이라고 하면 우리 그 냉이 같은 거 보면 이 뿌리가 약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쓴 뿌리를 이렇게 즐기면서 또는 경험하면서 하는 소리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동양고전이 책은담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 또 책은담. 이 두 가지는 올해에 한번 읽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요, 우리 사회에서 이 부에 대해서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판을 만들어준 책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강하게 욕망해도 괜찮아 라는 의식,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해! 한번 해봐. 갭 투자해. 이렇게 뭐, 되는 예,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책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고, 뭐 이후로는 정말 그 CF 커머셜 필름에서도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게 맞아요. 나와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물꼬를 틔워준 하나의 계기가 된 저는 이 책을 네. 사서 읽어봤는데 네. 금융 지식을 습득하라. 그렇죠.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금융 지식을 습득해도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건 요원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금융 지식 자체를 배우라는 건 괜찮은 얘기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실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저한테는 좀 공허하게 들렸던 것도 없지 않았고. 아주 근데 중요한 어쨌든 로버트 포인트예요, 기요사키는 그게. 엄청나게 부자가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정작 맞아요. 본인만 부자가 되고. 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일조를 한 건데
또 아까 이창현 북마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 책 읽고 자괴감 느끼셨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아빠를 우리 아빠를 왜 그래? 우리 가난해? 그렇지. 우리 아빠 너무 싫어. 이런 생각이 드는 제가 너무 맞아요. 부끄러워져서 저도 중학교 때 그런 책을 이제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그때 좀 학생들이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아빠는 왜 이런 얘기를 안 그렇지. 해주지? 이런 맞아. 거였어요. 아버지는 항상 성실하게 개미처럼 모아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을 읽었는데 약간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때니까 그 박세준 그 북배님의 아버지가 추천해서 같이 읽어보고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또 이제 아빠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책을 아버지랑 같이 읽으면서 아버지 진짜 부가 뭐예요? 돈이 뭐예요? 라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책임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고백하건대 책임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한 시도를 하셨다는 건 완전 10페이지 못하셨다는 이상 그렇죠. 넘어간 적 없고요. 네. 앞부분 10페이지가 안 넘어가서 뒤에서부터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앞에까지 와본 적도 왜 그렇게 안 있습니다. 읽히시던가요? 그래서 이게요,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정말로 이 제목처럼 풀뿌리를 씹듯이 그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저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네. 많더라고요. 풀뿌리는 써요, 그리고. 그- 인생의 쓴맛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 책은담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MC 공격의 날인가요? 새해부터. 아니 아무래도 네. 중국통이신 이가희 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교수님이 이 책은 꼭 필사를 해보라고 몇 번 추천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필사까지. 앞에 몇 장만 하다가 말았거든요. 예. 근데 책임담이 사실 막상 읽어보면 어려운 얘기는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도덕책 같아서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추천을 받으니까 필사를 계속 해야겠다. 예. 한번 올해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대표님께서 추천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저한테는 와닿는 부분들이 부분이 꽤 많은 많더라고요. 거예요. 예, 예컨대 지난해 좀 씁쓸한 인생의 경험이 좀 다 있으셨나요? 있죠. 그래서 더. 네. 그럼요. 근데 뭐가 기억에 남았냐면 네. 은혜 속에서 재앙이 피어나고 실패 속에 성공이 나타난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내가 굉장히 좀 곱씹어봐야 되는 구절이겠구나 하면서 뭐 자기 전에 읽으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책은담이 이 앞서 추천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하고는 굉장히 대비되는 책이거든요. 그렇죠. 앞에는 뭐 부자가 돼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물욕을 버려야 돼 그래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대비가 갖고 오는 어떤 독서의 즐거움이랄까? 저한테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자, 시민 북변이 소개한 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점점 이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할까요? 네. 이제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족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이가희 북변부터 시작할까요? 네, 예. 제가 예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드라이빙 미스 노마라는 책입니다. 저 할머니가 노마인데요. 네. 굉장히 되게 유쾌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마라는 할머니가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90이 넘으셔서 나는 이제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아들과 며느리와 미국을 일주하면서 캠핑카로 일주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항상 생중계하고 사진도 올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고 좀 슬픈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슬프다기보다 눈물을 많이 흘렸던 책이었는데요. 이 아들, 같이 다니는 아들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을 일찍 여였는데 이 가족들이 그런 죽음이나 슬픔을 대처하는 방식이 항상 침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굳이 꺼내서 다시 하지 않고 어머니가 병에 걸린 것도 자식들이 굉장히 늦게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하면서 슬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앞으로 닥칠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항상 금기시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끔이라도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나중에 영정사진 써야지 하면은 괜히 너무 싫고 농담이라도 되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번 끝까지 부모님하고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책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다. 네. 좋아하실까요? 만약에 이창현 북마스터가 이 책을 선물로 받는다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이제는 그 부모님들이 이제 다 하늘나라에 가셨고 이제 이별의 예식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제가 되는 거고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죽음을 이제까지는 너무 두렵고 어렸을 때는 또는 이렇게 금기시하고 했는데 어쩌면 좀 소통하고 그래서 좀 친숙하게 죽음과 반려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을 책을 읽고 나서 좀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네, 여행이 실제로 유쾌하면서도요, 그 안에서 그 슬픔과 죽음과 이런 걸 따뜻하게 얘기를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따뜻하게 봤던 책이었습니다. 네. 아직은 그렇게 자녀가 없다 보니까 막 와닿지는 않는데 네. 사실 이 바늘땀이라는 책은 네, 그래픽 노블인데요. 그래픽 노블이요? 네. 그래픽이라는 게 그림이 있는 만화의, 노블은 소설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만화책이죠. 그런데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분류가 된 것은 좀 더 만화의 일상적인 것을 좀 벗어나서 사상과 철학과 가치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를 좀 더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픽 노블인데요. 네. 문자보다는 그림에 더 친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더 어울리는 장르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림을 보면 소년이 좀 화내고 있는데요. 네, 방문 뒤에서 이렇게 네,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의사고 그런데 아이를 굉장히 방치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학대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팠는데 그걸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목에 큰 수술을 하고 수술 자국이 평생 남아서 이제 바늘땀이 생긴 거예요. 아, 수술 자국을 바늘땀이라고 얘기했군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아이의 정서적인 상처를 계속 의미하기도 해서 이 아이가 이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작년에 우울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하면서 상담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를 능가할 수 있는,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데 이게 어떤 역량이나 뭐 물리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나한테 대했던 거를 정서적으로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래도 크면서 자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되고 부모에게서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어엿한 이제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부모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거든요. 대략 몇 살 자녀를 대상으로 추천하신 책입니까? 오히려 제 나이 또래에서 네, 부모님에게서 아직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된, 분리가 안 된 사람들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네, 부모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예. 상처를 마주보고 극복할 수 있는. 네. 예. 부모님이 그래픽 노블 추천해줘서 자녀들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어려운 책 그렇죠, 말고 맞아요. 쉽게 넘어갈 수 있네. 이렇게 두꺼운데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고. 네. 맞아요. 근데 내용은 되게 가볍지가 않고 사실 네. 굉장히 어둡고 철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네. 뒤로 갈수록 굉장히 너무 놀라면서 읽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도 있고 네, 그 뒷부분에는 진짜 그 소년이 자기의 트라우마를 겪고 일어서는데 너무나 커다란 결심이 필요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미디움이 어떤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책이 아닌 책은 거죠.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먼저 부모님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으로 몬스터콜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이 작품은 일단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 영화 봤어요. 저도요. 네, What color is that? Maybe if we take a pencil and then we make a face. And then we see the life in the eyes. Life is always in the eyes. There's our monster. 저는 사실 제 또래의 그 좀 일찍 결혼하고 일찍 그 육아를 시작한 그런 친구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의 그런 부모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상실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바늘땀이라는 이 책과도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반대로 사실 좋은 책은 자녀가 읽어도 좋고 부모가 읽어도 좋은데 예, 이 책을 저는 그 부모님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책에 나오는 13살짜리 소녀는 일단 아버지가 어릴 때 이미 이제 가정을 떠나서 다른 여자와 멀리서 살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근데 아주 이제 심각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소녀는 엄마를 보내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과, 그렇지만 엄마가 너무 막 머리카락 다 빠지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모습과 또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자기의 어떤 힘듦 때문에 빨리 이 고통이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또래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없이 순수했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이 어른들의 세계를 몰랐으면 좋겠고, 고통 같은 것들은 좀 나중에 알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미 이 소년에게는 시작됐거든요. 이게 그랬을 경우에 그 말랑말랑한 그 어떤 소년의 정서, 이것을 이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대상은 결국에는 어른들인데 그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그 주목나무라고 해서 몬스터로 변하는 어떤 하나의 존재를 설정해서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는 걸로 해서 이 소년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너가 지금 가장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좀 저는 제 나이 또래의 부모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이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남겨놓고 혼자 떠나게 됐을 때 그 절망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그 절망감, 그리고 네. 혼자 남겨지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외로움, 그럼. 절망 이런 게 사실은 엄마가 유리돼 있을 때 아무도 그렇죠.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 살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 같은 게 담겨져 있어요. 네. 다음에 자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네.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자는 정신과 의사인데 그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악랄해질 수 있을까?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그리고 또 이런 고통 속에서 인간이 자살을 택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어떤 그 기저에 있는 힘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분석하고 자기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렇게 뭐 기아와 정말 고된 노동과 구타와 그 모멸감과 이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건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한 부분이 정말 저를 움직였어요. 저의 마음을. 그래서 물론 이 책도 어른들이 읽어도 다 좋지만 일단 조금 더 빨리 읽으면 조금 더 그런 자유, 내가 남을 더 배려하고 그렇게 나도 굶어 죽을 만큼 힘들지만 남들에게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갖다 줄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신념을 지키는 직업,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한 권을 추천해 주세요 하면 많이 언급하는 책 중에 한 그렇죠. 대표적인 책이죠. 대략 몇 살 자녀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10대도 읽어도 좋은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네. 그렇죠. 10대부터 한 30대 정도의 자녀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이제 허이분께서 와, 저 두렵습니다. 아, 이거 두고 왜 갖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두꺼워요? 저는 우선 부모님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노후파산. 제목부터 진짜. 이거는 겉장을 보고 이게 제목을 볼 때마다 불안해요. 노후 파산이면 곧 나에게도 파산이 온단 말인가?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요, 이 책 꼭 읽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진짜. 네. 아까부터 저는 꼭 읽어봐야지. 두 분께서 워낙 그 의미 있는 책을 갖고 맞아요. 오셨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우선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면서 부모님, 저는 당신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를 분명하게 얘기를 우선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른바 효라고 해서 자식들이 당연히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못해요. 저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희가 지금 당장 집도 없고 뭘 가질 수도 없는데 좀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겠다. 부모님이 듣기에는. 그런가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이걸 왜 권해드리냐면 동시에 이 노후 파산이 부모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걸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실제로 진짜 문제는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부모님 이후에
뭐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이 손자, 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사회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얘기해보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앞에 장수의 악몽이라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인간이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래 사는데 그럴수록 사실 경제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고 경제 이후에 사회복지를 통해서 보장받아야 되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노후 파산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문제기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문제여서 이 세대 간에 함께 좀 합의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회적인 그 문제라고 네. 말씀하셨고 또 소개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NHK에서 제작한 네. 다큐. 네. 그리고 이후에 한다면서요? 한국의 K방송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를 한국 버전으로 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그 상황이 똑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든 이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는 정말 점점점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겠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책이었거든요. 맞아요. 스릴러를 읽는 것처럼. 네. 맞아요. 여기 이제 연쇄적 노후 파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아예 장 이름이 그거예요. 당신도 노후 파산의 예외는 아니다. 그렇죠. 네. 이거 완전 공포 소설을 읽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부모님과 저는 이런 읽었습니다. 진지한 얘기를 저는 좀 맞아요. 나눌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농담처럼 이렇게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로 이렇게 받아쳤는데 이제 책을 읽으면 좀 진지하게 그렇죠. 좀 상황도 알게 될 것이고 맞아요. 생각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자녀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은 이겁니다. 이거 옥침 아니에요? 아니, 뭐 자녀와 아니, 안 함께 나와지네. 이걸 읽는다고요? 아니, 옥침 그럼요. 같은데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천사. 네. 예. 우선 이 앞에 띠지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빌 게이츠가 내 평생, 내 평생 읽은 읽은 책 책 중에서 중에서 네. 가장 두꺼운 책이다. 아니에요. 중요한 가장 책이다. 중요한 책이다. 네.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네. 중요한 책이다. 네. 네. 이거 읽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저 다 못 읽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다 못 읽었는데 왜 갖고 나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제가 앞으로 자녀를 낳게 된다면 함께 읽고 싶은 책이라서 일부러 좀 놔뒀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저는 지금 제 나이가 된 자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뭐 제가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점점 인간에 대한 신뢰도 좀 감소하게 되고요. 사회는 왜 그렇게 폭력적이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점점 그 폭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역설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일 수 있는 예, 그런 책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나이가 들면 부모와 자녀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한 장씩 이걸 같이 얘기해보자라는 식으로 그 대화의 자리를 좀 마련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갑자기 자 앉아봐, 자 이제부터 우리 대화할 거야 이러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런 책을 가지고 같이 부모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대화의 장이 좀 쉽게 열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두꺼운 책 갖고 왔습니다. 자녀랑 좀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네. 안 읽었으면 저걸로 떼고 아우, 그 무기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 네. 아, 성격 나오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시구나. 아니,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인데. 선생님. 네. 예. 근데 이거 평생 프로젝트겠어요? 그렇죠. 뭐 그리고 뭐 한두 달 만에 하기 힘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와닿았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악마와 천사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마성을 어떻게 줄이고 그 천사가 갖고 있는 본성을 그렇죠.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걸 고민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인간은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선한 천사다라고 그렇죠. 말하거든요. 근데 네. 그건 꼭 문학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쭉 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오늘 일단 아주 두꺼운 책부터 바늘땀과 같이 그래픽 노블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나온 것 같고요. 신년 새해 좀 어려운, 무거운 주제, 노후 파산이라는 게 저는 아주 머리에 각인돼가지고, 야, 파산하지 않는 노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저는 처음에는요, 이 북밴드께서 너무 책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마치 제가 읽은 듯해서 맞아요. 좀 얍삽하게, 어머, 읽은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꼭 읽어봐야 읽어봐야겠다.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되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읽고 싶으시고. 이거 좀 빌려주세요. 다음 주까지 꼭. 들고 다니실 수 있겠나요, 이거? 아,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고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전 일단 제가 몬스터 콜스 가져왔는데 너무 그 북마스터님이 네.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그게 뿌듯하네요, 오늘. 네, 정말 네, 네. 좋았어요. 네. 올 때마다 알토란 같은 좋은 책을 발견하는 재미가 하나 있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좋았던 책을 소개할 때는 얘기 줄이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이 책 너무 맞아, 좋았다고 맞아.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좀 줄여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네. 뭐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는 좀 차치하고요. 부모님께는 이 책 2권 사서 이번에 네. 선물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부모님과 좀 얘기를 심각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가 나빠지지 않으시길.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네, 아주 좋은 계기로 삼을 겁니다. 네. 네. 아마 저희 오늘 소개해드린 책 읽고 싶으신 시청자분들 정말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방송 전체를 보셨으면 내용들 좀 더 파악하셨을 테고요. 혹시 못 보고 책을 다 못 보더라도 우리 게시판에 좀 정리된 내용으로 간략히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를 계기로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좀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또 어떤 시민 북벤저스가 저희와 함께 할지 기대하면서요. 우리 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네.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외칠게요. 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저는 개그맨 송중근입니다. 예. 굳이 예. 중구나, 다음 주자로 너를 선택했어.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 기분 좋게 추천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주자 받아. 잘 봤습니다. 네. 저 신인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좀 잘 챙겨줬어요. 예. 아파트 같은 단지로 또 이사를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도 굉장히 또 친하게 지내고 그럼 아이들끼리 일단은 놀게 하면 아빠들은 조금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주말 같은 때 같이 이제 공동 육아를 하는 편이죠.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예. 아유, 또 이걸 급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야, 사실 그 연예대상 때 꽃다발을 받으면 다 돌려 쓰거든요. 그래서 꽃다발을 가지고 집에 못 가져갔었는데 또 이렇게 직접 챙겨주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아내에게 전해주면 좋아하겠네요. 이 상을 받은 만큼 올 한 해도 열심히 웃겨드리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할 책은요, 스펜서 존슨의 선물 더 프레젠트라는 책이고요. 사실 이 책을 선물 받은 지는 꽤 됐었어요. 근데 한동안 안 읽고 있다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책을 꺼내 들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프레젠트가 또 다른 뜻으로 선물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것처럼 현재를 더 열심히 또 즐겁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에 대해서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왜냐면 늘 반복되는 일상이기도 하고 예, 그냥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그냥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12년간 꾸준히 이렇게 개그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매번 그 현재가 존재했기 때문에 또 이어질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또 최근에 또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나은 또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함께하는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한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It's perfect.
네, 다음 주자는 저랑 같은 지금 코너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18년도 KBS 연예대상에서 여자 코미디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던 박소라 양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소라야, 일단은 우수상 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빵빵 터져줘서 나도 너무 기분이 좋고, 이 친구는 어떤 책을 읽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소라한테 요 다음 릴레이를 한번 바톤을 넘겨보려고 합니다. 소라 씨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야지 뭐. 당신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리는 해결책. 안녕하세요, 김성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정미입니다. 네. 김성신 평론가, 네. 혹시 무슨 띠예요? 네. 까만 띠? 빨간 띠? 그러면 질문을 바꿀게요. 네. 대답하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무슨 해인 줄 아세요? 올해 돼지띠. 음. 죠. 그리고 뭐 특히 황금돼지. 황금돼지. 돼지에 태어난 아이들은 날 때부터 이런 재물복을 타고난다 뭐 이런 속설들이 돌아서 네. 실제로 2007년 붉은 돼지 해 때는 정말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우리 해결책에도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도착을 했는데요. 네. 그 사연 제가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2년 차 새신랑 티를 약간 벗은 남편입니다. 요즘 저는 아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반가운 아기 천사가 찾아왔거든요.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기 우리 애기가 딸기가 먹고 싶대. 딸기? 좀만 기다려. 금방 가서 사올게. 여보 우리 애기가 부산에 가서 바다가 보고 싶대. 그래, 그럼 당장 같이 가야지. 여보 우리 애기가 건물이 사고 싶대. 건물. 물론 이런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건물은 좀 힘들겠네요. 정말 간절히 원하던 아기고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힘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애기한테 좋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주고 싶은데 책을 읽어주기만 하면 아내가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옛날 옛적에 곰돌이가 자기야 잡아먹어야지. 책만 읽어주면 잠들어버리는 아내. 아내도 아가도 좋아할 좋은 책은 없을까요? 해결책에서 추천 좀 해주세요. 새해부터 정말 기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예, 저도 두 분 정말 축하드리는데요. 예. 새신랑 티를 약간 벗은 남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 가진 아내를 잠들지 못하게 하려는 왕초보 아빠라고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책만 읽으면 아내가 자는 거야. 속상해. 이렇게 지금 답답해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남편분 굉장히 좋은 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잠을 자는 동안 영양분을 준비하는 인체의 신비 네. 알고 계시죠? 그만큼 산모에게 잘 잔다라는 것, 숙면은 정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인께서는 더없이 건강하고 현명하게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책 읽어주는 그 순간만큼 내 아내가 그리고 아가가 굉장히 편하게 잘 자는구나. 괜찮다라고 좋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성신 선생님 예비 아기 아빠에게 어떤 해결책 추천해 주실까요? 예,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남편분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잘 수 없도록 만드는 책, 뭐 귀신 나오는 책 이런 거 소개해드릴 수도 없고요. 되게 안 좋으니까요. 해결책이 없는 게 해결책이다. 그렇죠. 예, 그럼 이 방송 끝내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릴 책은 아내분께서 잠들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대신에 아주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 네. 어떤 책인가요? 슈퍼 울트라 스테디 베스트셀러라고 예. 할 만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입니다. 네, 이 책에는 100여 개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요. 네. 소리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불과 한 10분 이내에 한 편의 이야기를, 완결된 이야기를 다 아내분께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짧다고 하니까 한 편 좀 들려주세요. 네, 그걸 제가
시간 관계상 네. 요약을 했습니다. 네. 이 주인공은 가난한 이민자 2세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 친구가 이 집에 놀러를 오게 되는데요. 대접할 것이 없었던 어머니는 결국 어제 먹다 남은 닭고기와 빵 조각을 넣어서 이 스프를, 닭고기 스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수십 년 후에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난 이 두 친구는 이번에는 반대로 그 친구의 초대를 받고 이제 이 친구가 가게 되죠. 함께 저녁을 먹다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 옛날 끓여주던 그 닭고기 스프와 맛이 똑같았던 거죠.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 너네 어머니가 해주신 바로 그 닭고기 스프였다. 왜냐? 거기엔 가족의 애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아우, 너무 따뜻한 얘기였어요. 예, 아내분 태교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드는 것만큼 태교에 좋은 것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편분께서 정말 애정 가득 담아서 읽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 이번에는 남정미 평론가의 추천책 듣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까지. 이 책의 매력은 무엇보다 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그런 기분들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녹아냈다라는 점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씩 보태봤거든요. 들어봐 주세요.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걱정 말라고. 너는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처음 임신을 한 부부가 떨고 막 무섭고 그리고 이제 주기마다 뭐 자세도 달라야 되고 하는 그런 정보들도 담겨져 있거든요. 사실 이 임신과 출산이 정말 경이로운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무섭고 또 정말 두렵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옆에서 남편분이 아내분 손 꼭 잡아주시고 10달 후에 건강하게 아이 잘 낳으시고요. 그리고 아이 낳고 나면 아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축하드릴게요. 네, 오늘은 뱃속 아기에게 너무너무 책을 읽어주고 싶어하는 예비 아빠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내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기에 충분히 잘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사연자분께는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해결책을 선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이 있을 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TV책방 북소리 해결책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TV책방 북소리 SNS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정되신 분께는 해결책을 선물로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You said I could